안녕하세요. 뇌기능연구소 장원호입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의 발병 원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폐 발병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환경의 변화가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나 발달장애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 너무나 크다고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는 유전만이 아닌 환경의 변화 요인이 더 큽니다. 불과 한 세대 전인 1980년대만 해도 1만 명 중 1명에게 극히 낮은 빈도로 보일 만큼 희귀질환이었던 자폐 스펙트럼이 20년 만에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단이 정교해지고 정확해지면서 진단율 자체가 높아진 데다가 두 번째는요, 미디어 정보들의 확산으로 인해서 자폐 스펙트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유병률이 높아졌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중 아스퍼거 증후군은 대부분 과거의 자폐증 진단법으로는 진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단율 자체가 높아진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자폐 스펙트럼 유병률을 병리적, 환경적 관점에서 고찰한 여러 논문에서도 자폐 스펙트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틱, ADHD, 학습장애와 같은 질환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 중에 1명이라는 비율이 단순히 진단과 정보의 확산만으로 6명 중 1명의 비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유전적 요인에서만 기인한다면 유전적 요인에 의한 유전병은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이 정말 특수하게 가둬진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서 증가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정말 이상한 거죠.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전학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 한 명이 자폐면 다른 한 명이 자폐가 될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1977년 미국 소아심리정신의학지에서 발표된 논문은 이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자폐일 경우 다른 한 명도 자폐가 될 확률이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에 비해 훨씬 높은 60에서 95%라는 거였던 겁니다. 물론 22명의 일란성과 20명의 이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라 논란의 여지가 있었긴 하지만 이 논문 이후로 전문가들이나 의사 혹은 후속 연구들과 관련된 모든 연구들은 자폐는 절대적으로 유전된다 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폐가 유전된다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은 최근이죠. 2011년 미국 스탠포드 병원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해서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1977년에 쌍둥이 연구 논문과는 달리 2011년 발표된 논문은 384명의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를 대규모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예전의 연구 성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정보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라도 자라나는 환경이 뇌 발달에 안 좋은 방향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면 아무리 유전적 정보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자폐로 될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점인 거죠. 결과적으로 유전적 변이의 영향은 40%인 반면 환경적 변이의 중요성이 60% 이상이라는 결론들이 전문가들한테 팽배하게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환경적 요인을 살펴볼 때 아이들이 맞는 백신에 들어있는 수은, 저희가 보통 티메로살 보존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티메로살 보존제가 들어있는 백신을 맞고 나서 자폐 스펙트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논란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해진 상태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되면서 홍역에 전염되어 입원하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유병률은 여전히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백신과 자폐 스펙트럼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인 거죠. 백신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백신과 같은 생체 이물이나 환경 요소가 민감한 면역계에 작용하여 뇌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홍역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흔히 발생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한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이지만 백신의 개발 이후 선진국가에서는 그 발생률이 현저히 줄은 전염병입니다. 그럼 이런 환경의 변화는 예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서구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최근 십수년 동안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기술의 증가로 인해서요, 생활의 변화입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처럼 고기능 자폐라고 정의하는 것은 1960년대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는 정보혁명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한 양육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은 기술적으로 재능이 굉장히 많고요, 컴퓨터 기술의 숙련도와 같은 많은 연계성이 있긴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회성과 관련된 사회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인 거죠.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아스퍼거 증후군의 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불과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스마트폰의 혁명 이후 24시간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접속해 있을 수 있고 SNS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들도 있고요, 그리고 채팅 메신저를 통해서 신체 활동이 더 적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마주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 감정을 이모티콘이나 혹은 텍스트로 보내는 것이, 이런 세상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 환경 변화나 오염 증가가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